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와 함께 문학방송 민윤기 시인입니다. 제가 월간 시 잡지를 만들면서 매달 제일 처음 쓰는 원고는 이달의 시인이라는 기사입니다. 매달 태어난 시인들과 매달 별세한 시인들을 날짜에 따라 짤막한 생애 얘기를 다루는 그런 기사지요. 이달부터 그 기사를 쓰는 그 자료를 토대로 시와 함께 문학방송으로 저는 별세한 시인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달 1일 그 달의 별세한 시인들을 그분들이 5분이든 10분이든 짤막한 생애를 다시 추모하고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 방송을 보셨거나 앞으로 보실 분들은 그분들이 별세한 날짜에 오늘이 그 친구, 그 시인이 돌아가신 날이네. 벌써 몇 주년이 되었지? 10주년이 되었네 벌써. 하시면서 작은 추모제나 추모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7월 한 달 동안 별세한 시인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날짜별로 한 분 한 분 설명하겠습니다. 7월 1일입니다. 2010년 7월 1일 허세옥 시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는 76세.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셨고 이분은 시인으로서보다는 수필가 또 중문학자로 더 유명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시집도 2권이나 내셨습니다. 1969년 시집 청막을 내셨고 땅 밑으로 흐르는 강 등 시집을 여러 권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외대에는 허세옥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7월 3일) 1997년 7월 3일 아동문학가 제해만 시인이 돌아가셨습니다. 53세라면 지금은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죠. 이분은 아동문학가로 부고기사가 나왔지만 시인입니다. 저는 1966년도에 시문학의 추천을 받을 때 제해만 시인 역시 열심히 시문학에 투고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8년 한국문학 잡지에 동시가 당선되었고 1973년에 시조문학에 시조가 당선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1976년에 망우리에 와서 등을 추천받으면서 등단하셨지요. 어른들은 모르셔요? 이 동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세 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이군요. 2018년 7월 4일 바로 작년입니다. 진주사람 박노전 시인 별세 시집 바람도 한참은 바람난 바람이 되어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눈물 공양 운주사 등을 펴냈죠. 진주신문 대표이사와 발행인 편집국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2005년 5월에 진주성 촉성로에 있었던 이당 김은호 화백의 논개 그림, 논개 초상화를 떼어낸, 왜냐하면 김은호 화백이 친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논개 영정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서 노역에 처해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꼿꼿한 시인입니다. 7월 5일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시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7월 5일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수행하고 있던 김종철 시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와는 동갑나기입니다. 2014년 5월에 제가 만드는 월간시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암이 완쾌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한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김종철 시인은 남북시인의 날을 제정하고 대무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문학 행사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인협회 시인들이 대무지 투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미 2013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 4기 전이도 되었고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무렵에는 호스피스에 의지해서 생명을 연명하셨지요.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에 발표한 유작으로 남다 시 몇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작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 밤새 고치고 다듬는다. 실컷 피를 빤 아침 하나가 냉담한 하느님과 광고를 믿지 않은 자들만 분리수거해 갔다. 뽀로로를 즐겨보던 4살배기 손주도 변했다. 로봇으로 변하는 자동차, 로봇에 정신 팔린 것은 우리가 관과 수의에 관심을 가질 때였다. 나를 태운 장의차가 손주의 로봇으로 함체될 때 실컷 젖을 빤 아침이 와도 나는 깨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처연한 시인 것 같습니다. 7월 5일 1993년 7월 5일 김광엽 시인 별세. 김광엽 시인은 제주도 서귀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제주도의 시인이라고 그러면 김광엽 시인을 대표 시인으로 얘기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동아일보 문화부장으로 재직할 때 그 동아일보 옆에 있는 남도 식당이라는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때 자주 배웠습니다. 이 당시 이분의 별명은 대두, 머리가 좀 크시죠. 김대두라는 별명으로 불리신 아주 호쾌한 성격의 시인이셨습니다. 1965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강설기가 당선하셨는데 정말 빼어난 시입니다. 사후 1996년에 제주시 천지연 폭포 입구에 시비가 세워졌고 2015년에 발견이라는 시 개간지가 김광엽 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7월 6일 시인 신석정 선생님 별세. 1974년 7월 6일입니다. 저는 이분의 자료사진을 보고 얼굴에 주름살이 꽤 많아서 상당히 장수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연세가 67세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부음 기사에 목가시인이라는 관형사가 붙었습니다. 전원시인, 목가시인,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분은 단순한 목가시인 또는 전원시인이 아닙니다. 현실 참여적인, 저항적인 그런 시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1936년 첫 시집 촛불을 간행했고, 이 촛불을 간행할 때는 비교적 목가 시인, 전원 시인의 평가를 받아도 될 만했지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분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고요. 징용을 피해서 완전히 숨어 살았고요. 그 어떤 일제 조선총독부가 하는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방 후에도 독재 정권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꼿꼿한 시인이고 저항의 상징처럼 우리가 모셔야 할 그런 시인입니다. 7월 6일 1987년 7월 6일 이철균 시인 별세 60세였습니다. 이분은 호남, 자기 고향을 지킨 시인입니다. 전주 북중,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첫 직장은 목포 문태중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겨 평생 전주고등학교 선생님을 지냈습니다. 1953년도 문예 잡지에 추천을 받아서 등단을 했고 전주에서 발간하던 시동인지 남풍을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6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그 많이 내는 시집도 내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2012년 7월 10일입니다. 정군칠 시인입니다. 저는 생전에 이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60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거기 얽힌 이야기를 시로 잘 풀어내던 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암 투병으로 오래 고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알리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을 주변 지인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2003년 시집 수목 한계선, 2009년 시집 물집, 시집을 2권 냈습니다. 이 중에서 물집이라는 제목의 시집은 제1회 서귀포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7월 9일 박화목 시인 별세. 돌아가실 때 연세는 84살이십니다. 2005년 7월 9일. 이분 돌아가실 때 부고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곡 보리밭 작사 하신 박화목 시인 별세. 보리밭이 참 유명하죠. 작곡은 윤용화 선생이 했죠. 전국민 국민가요이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중가요로 알려졌지만 동요로 작사한 과수원길 얼마나 유명합니까? 황해도 출신이시고요.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일하신 방송인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 방송부장과 편성국장을 역임했고 한국문인협회 아동문과 회장을 역임하셨죠. 7월 9일 배정홍 시인 별세 76세 2016년 7월 9일입니다. 부고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주문단의 원로 시인이시며 미주시학 발행이신 배정훈 시인께서 7월 9일 오후 2시에 자택에서 타계하셨다. 저는 대학 시절에 명동 한 술집에서 이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배정훈 시인은 그 후에 아마 베트남 전쟁 종군하신 것 같습니다. 사이공 서북방 15마일 이런 제목의 시집을 1968년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페루에서 울지 않았다. 이 시집 제목 보면 페루에서도 사신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바람의 시인이라고
자칭하시고 외국 이민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이 생활을 하신 그런 이민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정서, 나그네의 마음, 고국을 향한 그리움 등을 시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7월 9일 정소파 시조 시인 별세 2013년 7월 9일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101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이분은 한국 문단에서 특히 시인 최고령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황금찬 시인은 100살 직전에 돌아가셨죠. 한국 현대 시조의 거장이라고 부를만 한 분이고요. 돌아가실 때 이분에 대한 호칭은 정소파 옹 할아버지라고 붙였습니다. 광주 출신이고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30년 18살 때 별건건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인 시작 활동을 시작하시죠.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무분에 설매사라는 작품이 다시 당선했고요. 이분은 백석 시인과 동갑이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광주광역시는 정소파 시인의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소파 문학상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김영태 시인 별세. 김영태 시인은 시인이고 화가이고 무용평론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대충 하시지 않았습니다. 시인으로도 아주 좋은 작품을 많이 쓰셨고 화가로도 아주 독특한 그림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특히 민음사인가요? 그 시집에 표지에 시인들의 캐리커처 아주 유명하죠. 이 캐리커처를 제가 알기로는 200~300명 그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평론가로는 그 분야에서 추종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모형평론가로 활동하셨죠. 물론 연극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이분의 직장은 아마 24년인가 본인이 밝히신 걸로 아는데 외환은행 조사부입니다. 관철동에 있는 그 외환은행 건물 그게 한 30여 층 되는가요? 그 건물 24층 조사부에서 일하시면서 저는 매달 나오는 잡지에 소설 사파를 받으러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분을 뵈러 갔습니다. 크게 열정 같은 거를 내보이지 않고 아주 담담하고 담백하고 말도 톤이 일정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담배도 많이 피셨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분하고 교류를 맺었고 이분의 그림에 대해서 그 사파를 받아올 때마다 그 독특한 선, 꾸불텅꾸불텅한 그리고 그냥 먹으로만 그리는 그 그림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분은 아호가 초계입니다. 초계는 아주 하찮은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키가 162cm, 발이 235mm, 저보다 키도 작고 발도 작습니다. 그리고 봉두남발한 흐트러진 머리, 그래서 초계라고 호를 붙이셨습니다. 시 쪽으로 돌아오면 김종삼 시인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이미지즘, 어떻게 보면 난해하기도 한 시인입니다. 2009년 7월 14일 83세의 서정범 시인 별세.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시인보다는 수필가로 유명하시죠. 또 수필보다는 한국의 무속, 무당 이쪽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무당과 무속에 관한 얘기를 재밌게 해주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이가림 시인 별세 72세. 이분은 루게릭병으로 오래오래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빙하기. 이 작품은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의 전범으로 삼는 뛰어난 작품이지요. 인하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오래 지내셨고요. 또 시도 열심히 발표하셨죠. 저는 지하철 시위를 관리하던 해에 2014년입니다. 그 지하철 시위에 스크린도어에 그 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시를 다시 2014년에 창간한 월간시 잡지에 재수록하기 위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하반신이 마비되기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져서 결국은 루게릭 병이 밝혀졌고, 그렇게 되자 부인인 김원옥 시인 학교를 사직하고 남편 병 간호에 심혈을 기울이죠. 남편의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정성 들인 그 간호에 또 보람 없이 결국은 2015년 7월 15일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부인 김은옥 시인은 내 남편은 평범한 한국 남편이었지만 시에 대한 애정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의 시인보다 남달랐다. 20대 초반에 등단해서 한평생 시를 사랑했고 병상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 휴대전화로 글을 쓸 정도였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박성룡 시인 별세. 박성룡 시인 72세. 2017년 7월 27일입니다. 제가 나온 중앙대학교 선배이시죠. 중앙대학교 영문과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언론인 선배이십니다. 서울신문 문화부장으로 역임하시고 편집부국장도 지내셨죠. 시집에는 동백꽃, 가을에 잃어버린 것들, 추나추던, 휘파람새, 꽃상이여, 고향은 땅끝 등의 시집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가을에 잃어버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애송하던 시가 들어있는 시집입니다. 7월 29일 이탄 시인 별세 70세 때입니다. 이분은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를 오래 지내셨죠. 이분은 바람 불다 라는 작품으로 196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했고, 평론을 쓸 때 또는 학교 교직으로 재직하실 때는 본명으로 하셨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김형필. 그래서 어떤 분은 김형필로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분은 윤동주 시인을 테마로 시를 써서 시집을 낸 것으로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6분의 시인이 7월에 별세하신 시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따라 이분의 기일이 돌아오면 하루라도 이 시인에 관한 추모의 마음을 갖는 시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